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리아 FT 주가 상승했다 조금 조정했다 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 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13일 날 나왔던 이슈네.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현대차 GM 동맹 최대 수혜주 세계 최초 기술 몸값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북미 시장 약점은 픽업 트럭 부재와 GM은 하이브리드 기술의 부재라면서 현대차의 픽업 트럭과 GM의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의 차종을 여러가지 브랜드 출시하는 리베이징을 통해서 신차 개발비와 판매망 등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GM이 현대차 리베이징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한다면 현대차는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해당 차종의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국내 밸류체인 중 수혜는 하이브리드 부품이 가장 임팩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진입에 따라, 캐즘이라는 게 뭐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캐즘 진입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수혜는 토요타 등 일본 기업과 현대차, 기아, 포드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GM은 포드와 달리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없어서 수혜를 못 보고 있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밸류체인 기업인 동사 그리고 세방산업 등이 GM 하이브리드 차량을 공급하면서 판매량 증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동차는 개발부터 출시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협력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양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사는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를 개발해 국내 5개 완성차에 공급하던 동사가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캐니스터까지 개발해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동차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를 개발하려면 처음에는 설계 기간이 보통 들어갑니다. 설계 기간은 보통 이제 3년 정도를 보통 봅니다. 설계를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프로토 단계가 옵니다. 프로토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시작차라고 보통 얘기죠. 프로토 1차, 2차, 3차, 프로토 1, 프로토 2, 프로토 3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카를 들어갑니다. T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이로트 1, P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T2 테스트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2 파이로트 2가 들어가고 T3 들어간 다음에 SOP로 단계입니다. SOP가 이제 양산인데 그 다음에 M1, M2, PP, MP 단계입니다. 좀 복잡하죠. 설계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차 프로토 단계, 그 다음에 파이로트 P1, P2, M1, M2, 그 다음에 PP, MP 순으로 해가지고 양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단축을 시켜가지고 한 5년 내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전부 100%다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기존에 했던 노하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입할 건 그대로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단축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보다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자, 이 캐니스터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동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가 국내에서는 독점 생산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55% 상승하면서 6,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1차 저항대 7,000원, 2차 저항대 7,500원, 3차 저항대 7,800원에 되어 있습니다. 7,8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6,400원, 그 밑에 5,800원과 5,300원, 4,900원, 4,000원, 3,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 눌림목, 다시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51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가 최근에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딩 거나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97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계속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은 12,000주 오늘 입질이 들어왔네요. 투시는 최근에 순 매수, 연기금은 최근에 순 매수하다가 오늘 13,000주 팔았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투신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 매수로 전환하는지 A 주시하시고요. 오늘 보험이 입질이 들어왔는데 계속 순 매수하는지 보시고, 연기금 순 매수했다가 오늘 13,000주 팔게 되는데 동향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95%,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5.95%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39.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9.5% 최대주 지분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6,700억 원대에서 올해는 7,300억 원대, 내년도에 8,000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실적 외형 성장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330억 원대에서 올해 400억 원대, 내년도 45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역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50억 원대, 3분기 60억 원대, 4분기 11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9억 원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억 원 대비 올해 2분기 128억 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1억 원 대비 올해 88억 원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분기별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0%대, 유보율은 6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5.6%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자, 1218원, 자, BPS 같은 경우는 7000원대 중반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3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의 EPS는 1097원이었고 내년도 예상 EPS는 1218원인 점 참고하시고 13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원이면 적정 밸류에이션 10배면 13,000원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PER 거의 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입니다. 현재는 주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PER 5배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거죠. PE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구간을 좀 참고하시고, 적정 주가 수준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식 농부님께 계산해 보세요. 1218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배면 12,000원, 15배면은 18,000원 정도. 그 정도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법인에서 50.4%, 폴란드 쪽에서 43%, 중국에서 7%, 인도에서 5.9%인데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유상증했던 게 2013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비율은 130%대, 유보는 6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의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지만 최근에 10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사항이 연결된 상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오늘 종가 6,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6,4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6,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2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현대차와 GM이 동맹을 맺으면서 현재 동사가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계 최초 기술 부각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자, 캐니스터 관련된 모멘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카용 캐니스터를 개발해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추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0.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7.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1차는 7,000원, 2차는 7,8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5,800원, 2차는 5,3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리아 F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